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 태만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정리할 부분은 조선 건국 이후에 국초의 왕들의 주요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태조에서 성종 때까지의 업적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성종까지를 끊는 이유는 조선왕조의 통치 체제의 근간이 됐던 경국대전이 완성이 돼서 반포가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태조, 태종, 세조, 성종의 주요 업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초의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태조, 이성계죠. 태조의 업적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건국 이후에 3대 정책이 있습니다. 숭유억불. 유교는 뭔가요? 성리학을 얘기합니다. 억불, 불교를 억압했다. 그러니까 억압했다라고 해서 아주 짓밟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국가 고려시대 때처럼 말이죠. 어떤 국가 시책에서 빼버리는 거죠. 좀 이제 국가 정책인 공적인 개념에서 배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 면에서는 숭유억불, 경제 면에서 농본억상, 농업을 근본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중농억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농본억상 또는 중농억상 그렇죠. 그렇죠? 이 경제 정책이 그렇죠. 마찬가지 상공업을 억압했다 그래서 짓밟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억상이라는 개념은요, 국가가 통제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뭔가요? 4대 교린 이렇습니다. 4대는 중국에 대한 외교입니다. 중국. 4대 그렇죠? 4는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대를 섬긴다. 작은 나라가 소가 대를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교린이라고 하면은 교는 사귈 교자입니다. 사귄다 이런 얘기고요. 린 있죠. 린은 이웃 린자입니다. 이웃과 사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웃은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바로 일본과 여진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일본과 여진이다. 그래서 4대 교린 대외 정책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3대 국책이기도 해요. 요즘에 어떤 그 국가 지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개혁 정책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정도전입니다. 사실은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주역이에요. 신진사대부고요. 우리가 조선 건국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화도 해군부터 아마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요. 일단 그걸 기획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를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선 건국하고 나서 나중에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아마 이 배후에는 정도전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선 건국의 주역은 정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뭐냐는 얘기예요. 이성계는 바지사장 정도로 실질적인 조선이라고 하는 이 주식회사의 대주주,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누구냐는 얘기야. 삼봉 정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전은 바로 태종 때까지 개혁 정책을 추진하죠. 태종 등장하는 과정에서 1차 왕자의 난 때 제거가 됐지만은 자, 그는 왕이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합니다. 왕은 형식상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재상돼야 한다. 요즘에 정치하고 비교해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의원 내각제 있죠? 이 내각제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제2공화국 때 잠깐 내각제가 실시가 됐죠. 총리가 있고요. 대통령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의 어떤 대한민국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구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실질적인 내치를 담당하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뭐 그런 내각제와 같은 그런 정치를 지향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 정도전의 편찬사업에서 본 정도전의 그 대표적인 조선 경국전 조선시대 최초의 사찬법전입니다. 진도는 요동정벌 때 요동정벌 운동 과정에서 독특한 군대 편제법을 써놨던 책이고요. 불시잡변은 부처 석가모니죠. 잡변에서
불교를 공격했던 책이에요. 불교를 비판했던 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진 4대부들의 사상적 기반은 뭔가요? 성리학입니다.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 시책에 뭐가 있어요? 숭유, 억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태조 때는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에서 보면 누가 더 강해요? 신권이 훨씬 더 강하죠. 왕권보다는 누가 더 강했다? 신권이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권이. 그러니까 권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태종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태조 다음에 누구죠? 정종입니다. 정종은 이제 태종의 형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정종은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태종이 나옵니다. 이방원이죠. 그다음에 세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죠? 문종이 나오죠. 문종 다음에 단종이 나옵니다. 단종 다음에 누구죠? 수양대군 세종이 나오죠. 세종의 동생이면서 단종의 작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예종이 나오죠. 예종 다음에 누구죠? 성룡이 나옵니다. 특히 세조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종대 때에 반포가 됩니다. 조선왕조의 통치 틀, 기본 틀이 갖춰지면서 성종대 때에 완전히 모든 중앙, 지방, 교육, 과거의 제도의 기반이 갖춰지죠. 실질적인 여기서부터 이제 조선이 시작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체제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제 태종입니다. 3대 국왕 태종대 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태종의 이런 정책은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권한이 더 강했다는 거죠? 이거죠. 왕권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태조 때 있죠. 태조 때는 왕권보다 누구? 신권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태종의 정치적인 업적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왕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거죠. 이것들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는 왕이 육조를 직접 관할하는 겁니다. 의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폐지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그 왕명을 출납하고요.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요즘의 대통령의 명령을 어떤 거 발표하는 승정원, 비서실이요, 비서실. 승정원하고요. 의금부는 국왕의 명에 의해서 고관 퇴작들을 치지하는 다스리는 관청입니다. 특별 사법재판소예요. 의금부죠, 의금부. 특히 승정원과 의금부는요,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조선 통치제도에서 얘기가 되겠지만은 육조직계제, 승정원, 의금부 이거는 왕권 강화의 요소예요. 여기다가 이제 사병역파입니다. 태종대 때. 사병을 혁파하고 전부 국가가 흡수돼 버리죠. 왕권 강화죠. 군사적인 면에서. 자, 경제적인 면에서 호패법. 호패는 16세 이상 모든 남자입니다. 모든 남자예요. 그러니까 노비도 호패를 펴간다는 겁니다. 물론 신분에 따라서 호패 재료나 질은 좀 달라요. 그러나 노비부터 해서 양반까지 하여튼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호패를 펴간다. 이거는 이제 인적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죠. 태종대 때. 요즘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양전 사업이 실시가 돼서 토지 장부 양안이 작성이 됩니다. 양전 사업은 은결을 색출하자는 겁니다. 은결이라고 하는 건요. 토지 장부에, 즉 토지 장부는 양안이죠. 양안에 누락된 토지를 은결이라고 그래요. 그걸 색출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죠. 또 인적 자원 확보 체계에 나와서 호적을 작성합니다. 참고로 호패, 호적은 3년에 한 번씩이요. 양전 사업은 20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됐었습니다. 한편 경제면에서 사원령과 사원의 노빈을 몰수합니다. 전부 국가가 흡수해버리죠. 경제면에서 왕권강화책이죠. 또
지폐죠. 고려 말에도 사용됐다는 저화라고 하는 지폐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폐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모양이나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문화면에서는 중앙에 5부학당을 설치합니다. 중앙에 중등교육기관이요. 이건 나중에 4부학당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주자소라고 하는 인쇄소를 만드는데 이 인쇄소는 인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한다? 활자도 만든다. 이때 태종대 때 만들어진 계미년의 주조가 된 계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얼 차대법. 서자와 얼자를 차별 대우한다 해서 서얼 차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종은 결국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방석이와 방번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런 서자들이 왕위에 오르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서얼 차대법 그리고 여자의 재가 금지법도 만들어지죠. 한편 민중대의 억울한 내용들을 듣고자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대 때 혁파가 됐죠. 그 영조 때 다시 부활이 됩니다. 신문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입니다. 줄여서 혼일 강리도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세계 지도인데 아메리카가 빠져있는 세계 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15세기 때로서 아메리카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세상에 공개가 된 지역이에요. 그때가 16세기거든요.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아메리카에 대한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혼일 강리도에는 바로 아메리카가 빠져있는 세계 지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나요? 태종 다음에 누구죠? 세종이 나옵니다. 세종대 때는 이러한 정책들 보면 대체로 왕권과 신권이 어땠어요?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 이런 정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모범적인 유교 정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인 유교 정치 행해집니다. 여기죠? 그냥 유교 정치가 아니라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권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고려시대 때보다 더 많은 제도적 장치가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타 집현전. 이 집현전은 나중에 성종대 때 뭘로 계승이 되냐면 홍문관으로 계승이 된 학술 연구기구예요. 그리고 사가독서제가 시가 됩니다. 사가독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공직에 근무하다 보면은 따분하기도 하고 또 발전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1년씩 쉬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보면은 안식년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내 그 강의하다가 한 1년 정도는 월급 다 주면서 안식년제에서 좀 쉬어라. 그러니까 노란 얘기는 아닙니다. 1년 동안 놀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1년 동안 쉬면서 충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안식년제와 같은 것이 사가독서제예요. 사가독서제. 그래서 이걸 세종대 때 사가독서제가 시가 되면서 문신들도 여유 있게 학문 연구하면서 관직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사회면에서 의창제도, 춘대춘합이죠. 경제면에서는 공법입니다.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다른 의미는 없어. 그래서 이 공법 제정으로 인해서 세종대 때의 전세제도에 보면은 전분 육등법 나오죠. 전분 육등법,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연분 구등법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세제도에서. 한편 문화면에서 이 문화적인 이런 업적들은 보면은 거의 누구와 관련이냐면은 장영실입니다. 부산 동네 공로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었습니다. 자, 해식의 앙부일구라고 그러죠. 물식의 자경루라고 그러죠. 혼천의 천체 관측기구예요. 그 다음에 치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했다는 이 강우량 측정기구죠. 그 다음에 달력의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있습니다. 칠정산이라는 달력, 그리고 우리의 글을 창제했죠. 대표인 것이 훈민정음이에요. 즉 훈민정음은 한글,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한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과 함께 훈맹정음도 있습니다. 참고로 훈맹정음은 뭐냐? 이거는 점자입니다. 점자. 그리고 훈민정음은 뭐죠? 점자가 아니라 뭔가 이거는 한글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은 세종에 의해서, 그럼 훈맹정음, 점자는 누구에서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일제시대 때에 1926년이 되겠습니다만은 맹아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글자이기도 합니다. 점자. 왜 보면은 이런 글자도 있죠. 또는 뭐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정으로 되어 있는, 또는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글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글자를 점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의 글자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폐에 지폐에 보면은 10,000원권이나 50,000원권이나 보면은 옆에 이게 이제 50,000원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 5개가 이렇게 짝짝짝 그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50,000원권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50,000원권이고요. 10,000원권에는 점이 4개가 있습니다. 점이 4개가 있고요. 5,000원권에는 3개가 있어요. 5,000원권이죠. 1,000원권에 하나가 있고 점이 1,000원권에는, 그 다음에 5,000원권에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10,000원권에는 바로 점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죠. 하나, 둘, 셋, 5,000원, 만원. 그 다음에 50,000원권에는 점이 아니라 쭉쭉 그어진 것이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손끝으로 이게 만져가지고 이게 5,000원권, 10,000원권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죠.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를 타다 보시다면 저런 점자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한글의 세종이다라고 한다면 훈맹정음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때에 맹학교 선생님을 역임했던 박두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시각장애인에 있어서는 세종대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점자란다. 이 참고로 박두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람의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책을 쌓아놓지 마라. 이게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점자는 책을 쌓아놓으면 눌려버리죠. 눌려버리다 보니까 오돌톨톡에 튀어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 튀어나오는 그 부분이 눌려버리면 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꼭 반드시 세워놔라. 이게 이 사람의 유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을 저변층으로 확산시켜 놓은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뭐죠? 바로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이죠. 자, 대외적으로는 조선의 대관계는 일본과 여진, 교린정책이라고 그랬죠. 명은 4대 관계가 유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본은 대마도를 정벌했죠. 이거는 이종무입니다. 그 고려 말에 보면은 북쪽에서 홍건정 내려오지 않습니까? 밑으로 누가 올라오죠? 왜구들입니다. 왜구의 노략질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마도를 정벌한 것은, 토벌한 것은 바로 외구 토벌이 합니다. 외구 토벌 이종무고요. 그리고 이제 삼포 계양이 있습니다. 부삼포, 제포, 연포죠. 이 삼포의 계양은 외구의 노략질을 막고 얘네에게 최대한 충분하게 배를 해주고 그 대가로 노략질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여진에 대해서는 4군 6진계책이 있습니다. 현재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의 영토가 그어지게 되는 그런 계가 됐었던 4군 6진. 4군은 최윤덕, 6진은 김종서가 개척을 했습니다. 4군 6진의 위치는 뭐 나중에 대광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여기가 4군이고요. 압록강 이쪽이 6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명에 대해서는 진상을 폐지합니다. 금, 은, 공여를 진상하는 것을 없애요. 이걸 없애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명에 대한
4대인데 4대라고 해서 꼭 정치적으로 예속된 4대만은 아니었다. 소가 대를 섬긴다라는 4대인데 이거는 자주 내지 주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바로 4대 관계가 유지가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조 때 보겠습니다. 세조 때는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에서 대체로 누구의 권한이 강했냐 그러면은 왕권이 훨씬 강했습니다. 세종대 때는 왕권과 신권이 적절하게 조화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조 때에 왕권 강화책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정치면에서 일단 계유년 1453년입니다.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정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운 거 있죠. 아주 흐트러진 거, 어지러운 것을 깨끗이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정난이라고 그래요. 이 계유정난은 누구를 치고 단종을 치고 그리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6조 직계제 실시, 왕권 강화 요소죠. 집현전, 세종대 때 집현전을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문신들 자꾸 반발하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이 됩니다. 육전체제로 편찬이 되는데 이 경국대전은 세조 때에 호전하고요. 호전, 그 다음에 형전이 있죠. 형전이 이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요. 나머지 4개가 예종대 때 완성이 돼요. 그 반포는 성종대 때 반포가 됩니다. 4번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수정하지 말자 하고 이제 반포가 됐던 거죠. 자, 경제 면에서는 직전법이 있습니다. 직전법. 과전법 다음에 직전법이죠.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준 건데 직전법은 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을 준다 해서 직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군사면에서는 보법 그리고 진관체제가 시작됩니다. 보법은 토지나 노비도 군역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진관체제는 지역 단위의 방어체제를 진관체제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에 세조의 독주에 따른 반발이 바로 1453년 이징옥의 난과 1467년에 바로 이시애의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징옥의 난 그리고 이시의 난 이거 이후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조는 더욱더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성종입니다. 세조 다음에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종이죠. 예종 다음에 왕이 누구죠? 성종입니다. 성종은 약 30여 년 정도 집권합니다. 자, 성종대 때는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러면 이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과 성종대 때는 모범적인 유교 정치 이념이 구현됐던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태종과 세조 때는 어때요? 일방적인 왕권 강화책이었던 거죠. 성종은 지나치게 비대진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가면 온건파 4대부를 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 때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던 걸 다시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해서 그거를 개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양소를 이 유양소는 지방제도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향청이라고 하는 관청으로 부활합니다. 그 향청은 관이 설치한 거죠. 관 설치. 관 설치다. 향청, 유양소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경국대전이 반포가 됩니다. 나머지 4개는 세조 때 2개, 호전과 형전. 나머지 4개는 예종대 완성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종대 때 반포가 됐었어요. 한편 토지제도에서는 관수 관급제입니다. 원래 과전법 아니었나요? 그죠? 과전법이 세조 때 뭘 되죠? 직전법이 되죠. 직전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성종대 관수 관급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종대 때 가면 뭐가 나오죠? 녹봉제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국초. 이거는 세조 때. 현직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성종대 관수관급제죠. 현직자에만 주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의 어떤 경제적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부지런히 걷어들여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야,
너 그렇게 거둬들이려면 네가 거둬들이지 마라. 국가가 걷어서 너한테 주겠다. 관에서 걷어들여서 관수, 관에서 배급하겠다. 관급. 그래서 관수, 관급제가 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종대 때의 경제 시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세종은 궁중안에 정책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두고 집현전 처음 설치가 됩니다. 인재양성과 학문연구를 통한 국왕의 통치를 자문하면서 이들에게는 사가 독서제라고 해서 휴가를 줘서 집에서 독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집현전은 세조 때 단종 복위 사건을 계기로 피했다가 성종대 때 뭘로 부활됐다? 홍문관으로 부활됐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세종과 성종대 때 주요 업적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봅시다. 세조는 변방 중심의 방위 체제를 지역 중심의 방위 체제로 전하기 위해서 진관 체제를 시사했으며 맞습니다. 진관 체제는 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였다. 현직 관리에만 주는 수조권을 지급하여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수 관급제를 시했다. 누구 때? 성종대 때 관수 관급제다. 관에서 걷어내서 관에서 배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잘못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을 뭘 한다? 직전법이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봐요. 현직 관리에만 수조권을 지급한 거. 이게 바로 뭐다? 직전법이에요. 그리고 관수관급제는 누구 때? 성종대 때 관에서 수취하고 관에서 배급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관수관급제다. 그래서 성종대 관수관급제하고요. 세조 때 직전법을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 연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조선 건국 이후에 여러 가지 여러 왕들의 업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대체로 태조에서 성종 때까지의 왕의 업적이 있었습니다. 태조 때는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에서 이렇고 태종대 때는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에서 어땠다? 이랬다. 일방적인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했었던 거죠. 자, 세종대 때로 가겠습니다. 세종대 가면 왕권과 신권이 어떻게 했다? 바로 이 평평한 이런 관계였다. 이런 걸 우리는 모범적인 유교 정치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 때의 여러 가지 안으로 박군의 업적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조 때는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에서 왕권 일방적인, 성종대 때는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에서 바로 수평관계,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에 나왔던 세종대 때하고 거의 비슷하죠. 신권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조의 주요 업적과 성종의 주요 업적들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북초에 각 왕들의 주요 업적들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 성종대 발표가 된 경국대전에 의해서 나타난 조선의 통치 제도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